안녕하세요. VIP 동물의료센터 최희돈 원장입니다. 병원에 내원하는 많은 강아지들 중에 꽤나 많은 강아지들이 크고 작은 치과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케일링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아이들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스케일링이 이루어지는지 조목조목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사실 저는 딱 하나입니다. 잇몸의 색깔이 빨개졌다 라고 하면 그 시점은 바로 스케일링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들춰 봤을 때 치아와 잇몸이 닿는 그 경계선이 붉은색으로 변색이 돼 있다 라고 하면 그 시점이 바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 되고요. 우리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치은염,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물 치과와 사람 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은 모든 치과 치료를 위해서 전신 마취가 수반된다는 차이점이 가장 큰 사람 치과와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마취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마취 전 검사가 필요하고요. 마취 전 검사상에서 마취를 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예약하게 됩니다. 예약하게 되는 날은 반드시 전신 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식 상태로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금식 상태에서 내원을 하시면 오자마자 바로 수액 처치와 산소 처치를 받게 되고 어느 정도 몸이 마취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전신 마취 하에 스케일링과 폴리싱 그리고 치아 하나하나에 대한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치과 검진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이빨이 보여졌다라고 하면 이어서 바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그 치아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치료를 위한 2차 예약을 잡고 그 다음 치료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신체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무엇보다도 심장이죠. 그래서 심장을 소리를 들어보고 청진을 통해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심장에 잡음은 없는지 그리고 호흡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숨 쉬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걸리는 소리, 가래 끓는 소리든 뭐 어떤 소리든 간에 그런 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진을 통해서 심음과 그리고 폐음을 들어보고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 검사예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몇몇 화학 성분들을 분석해서 얘가 빈혈 상태는 없는지 그리고 몸의 염증 수치 그리고 신장, 간, 단백질, 뭐 콜레스테롤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의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수치에 대해서 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질병적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 건지를 또 구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가 다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호흡 상태를 볼 수 있는 심장과 폐 그 부분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치과 마취에서 가장 추천되어지는 마취는 호흡 마취예요. 호흡 마취는 말 그대로 호흡기를 통해서 가스를 주입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신 마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현재 밝혀진 바로는 동물들한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마취가 호흡 마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 마취를 함에 있어서 폐 상태와 심장 상태는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흉부 방사선을 통해서 폐의 질병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부분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심장은 움직이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심장이 제 위치에서 잘 뛰고 있는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 아니면 뛰는 그 운동성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을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심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나와 있어서 누구나 다 쉽게, 누구나는 아니죠. 병원에서 수의사라면 어떤 수의사든 편안하게 심전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하는 저희 병원 치과 수술실인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동물에게 전마취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얀색 주사약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호흡 마취가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이제 약간 졸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호흡 마취를 위해서 기도 삽관을 하는 과정이고 아이가 조금 불쌍해 보이기는 하지만 네, 저 기관 튜브가 기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옆에는 식도가 있기 때문에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관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구를 이용했고 기관 튜브가 제대로 들어가면 아이가 이제 기침을 하게 되죠. 기관 튜브를 통해서 호흡 마취가 들어가고 그 호흡 마취 상태에서 안정화가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엎드린 상태에서 치과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치과 엑스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은 보통 치과에 가면은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요. 그죠? 이빨의 어떤 모양과 그리고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물고 계세요 그러면은 쭉 돌아가면서 전체 치아를 한 번에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동물은 강아지마다 사이즈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어떤 아이들은 코가 길고 어떤 애들은 코가 눌렸고 어떤 아이들은 20kg 어떤 아이는 3kg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일류화된 정형화된 어떤 기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하나를 저렇게 자세를 잡고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한 칸에 이제 이어붙이게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파노라마식의 뷰를 만들게 되죠. 동물 치과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촬영이 치과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얀색 부분의 이빨만 보게 돼요. 그죠? 그쪽이 지저분한지 깨끗한지를 보고 이빨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동물이 느껴지는 어떤 통증,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아플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빨 부분이 깨져서도 아프긴 하겠지만 주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통증이나 염증의 주 원인은 이빨 뿌리에 있습니다. 이빨 뿌리에 염증이 있는 그 상태를 보통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치주염이 결국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빨 뿌리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치과 엑스레이 방법밖에는 없게 되죠. 그래서 치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빨 부분 외에 그 뿌리 상태의 건강이 뿌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치과 검진이 끝나서 문제 있는 이빨들을 추려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스케일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강아지의 그 스케일링 시점이 사람의 스케일링 시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만약에 동물처럼 치석이 껴있는 상태에서 치과를 간다. 우리나라 정도의 그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물들은 사람의 그 치석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스케일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은 돌처럼 정말 딱딱하게 굳어진 그 그 치석을 저렇게 벤치같이 생긴 기구를 통해 가지고 뜯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거를 스케일러로 다 띄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똑깍똑깍 하면서 치석을 떼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어느 정도의 큰 치석들이 제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초음파 스케일러를 통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보시는 영상은 초음파 스케일러를 통해서 치아 표면을 클리닝을 하는 과정인데요. 보시다시피 옆에 지금 파란색으로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석션기예요.
지금 스케일러를 할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강한 초음파 스케일러를 통해서 치아 표면에 있는 치석을 떼게 되는데 그 초음파 진동을 주게 되면은 그 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마취된 상태의 강아지의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게 되면 오연성 폐렴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쉴 새 없이 스케일러를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석션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저 떨어진 치석도 목으로 넘어가면은 건강에 매우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치석과 그리고 저 나오는 물을 계속 저렇게 석션을 해주셔야 스케일링 하고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몸으로 전혀 넘어가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할 때 자세히 보시면 스케일러의 날로 이빨을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스케일링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저기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저 과정이죠. 저 과정. 잇몸 밑에를 저렇게 살살 이렇게 긁어주는 작업이 있어요. 저게 사실은 스케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빨 표면에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빨과 잇몸이 닿는 그저 경계 부분, 저 치아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스케일링 하는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보면 무마취 스케일링 하시는 분들 또 무마취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무마취 스케일링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제 가장 큰 이유는 저 부분이 안 돼요. 저 작업이. 잇몸 아래쪽은 절대 무마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를 건드렸을 때 굉장히 감각이 예민한 부위고 통증도 꽤 크기 때문에 마취가 없이 저 부분을 클리닝을 한다?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보기 좋은 이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저 잇몸 아래 그리고 치아의 뿌리에 있는 그런 숨어든 치석들과 치태를 제거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마취 스케일링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마취 스케일링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마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 있더라도 그래도 안전하게 마취전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가 확인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더라도 한 번을 받더라도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진정 동물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케일링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치아 하나하나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강아지의 이빨은 정상적으로 총 4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사람의 치아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많은데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 못하는 개가 어떤 이빨이 아픈지를 알아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잖아요. 안 아프게 하는 거. 치과 치료의 유일한 목적이죠. 통증을 없애준다. 그러면 아픈 치아를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과정은 이빨과 잇몸 사이의 공간을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치과 방사선과 더불어 얘의 이빨 상태가 건강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어떤 치아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판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치과 프루빙인데 사람도 치과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 프루빙과 그리고 치과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전신 마취 하에 42개의 치아를 하나하나 저렇게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저기에서 나타나는 이상 치아가 있다. 치아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잇몸이 염증이 좀 깊게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종양이 생겼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고 2차 치료를 받던가 아니면 마취된 상태에서 이어서 스케일링에 이어서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 검진이 끝나서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밝혀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싱 작업을 하게 됩니다. 폴리싱이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양치질을 하잖아요. 치약을 묻혀서 그 양치질 하는 그 과정을 농축시켜 놓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생겼던 치아 표면의 작은 기스들을 연마제를 바른 저 폴리셔를 통해서 표면을 치아 표면을 이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연마제에 들어있는 성분과 그리고 폴리셔의 어떤 운동 작용을 통해서 치아 표면을 매끈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생략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 과정이 없으면 치석 제거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치석이 막 끼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은 연마제를 통해서 치아 표면을 저렇게 깨끗하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폴리싱이 끝나면 이제 스케일링과 폴리싱을 통해서 이빨 표면과 그리고 잇몸 사이에 박혀 있는 그런 찌꺼기들 그리고 그 아까 발랐던 그 이제 그런 연마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과정인데 만약에 저 작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치석 조각이 잇몸에 박혀 있고 동물들이 그게 얼마나 좀 불편하겠어요, 그죠? 예, 우리 같으면야 뭐 이쑤시개로 빼기도 하고 불편한 거를 말을 하겠지만 동물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 폴리싱, 검진 다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의 어떤 저런 마무리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케일링과 폴리싱이 끝나면 저렇게 고압 분사 장치를 통해서 치아 하나하나 그리고 잇몸, 혓바닥, 입천장 할 거 없이 모든 구강 내의 어떤 그 표면을 저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저게 이제 동물 스케일링의 마지막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